작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대 용봉 캠퍼스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최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동대의 모습입니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현장을 담은 영상은 당시의 아찔함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은 약 1,445억 원으로 그 피해가 막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만으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진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75%의 학생들이 포항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위치한 광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전남 광주에 크게 지금까지 낮진 않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진이라는 게 아까 경주에서나 규모가 크면 저희들한테 건물이나 우리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저는 그 파장에 의해서 꼭 그 진앙지가 꼭 광주 전남이 아니지만 규모가 크면은 우리 광주와 전남의 건물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진동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약 70%는 인문대와 공과대 그리고 생활관 등 전남대학교 용봉 캠퍼스의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남대학교 용봉 캠퍼스가 지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 59%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불안함과 건물 내에서 지진을 느꼈던 경험 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포항 이번에 지진 느낀 거는 농 2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누가 다리 떠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진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우웅 하듯이 막 느껴져가지고 이거 지진이라고 하는 동시에 그 핸드폰에서 지진 경보 문자가 쭉 울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렇게 좀 크게 지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마침 이제 여기 볼 일이 있어서 학생생활연구소에 볼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저는 딱히 못 느꼈는데 친구들한테 난리가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친구 아는 동생 집 바로 밑에 지하에서 진원지였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진 설계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건물들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진 설계란 무엇일까요? 네, 내진 설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내진 설계는 지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수직하중에 대해서 설계를 해왔는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수직하중이 아니라 수평으로 흔들리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에서 구조물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내진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진 설계는 지진으로부터의 건물 붕괴를 막아 인명 손상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재진 장치를 이용하는 재진 설계와 집안과 건물을 분리하는 면진 설계가 있습니다. 재진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두 건축물의 흔들림의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 여부가 지진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남대학교 내진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용봉 캠퍼스 내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100개 동인데 이 중 35개 동은 내진 건축물이며 65개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여 내진 설계 및 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내진 설계 현황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내진 보강 기술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브레이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진 벽체를 넣는다든지 해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댐퍼라는 에너지 흡수 장치를 넣어가지고 수평 저항 구조 시스템을 꾸며서 재진 설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면진 받침, 아이솔레이터라는 특수한 장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면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기존 내진 부적격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니 내진 보강은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시설과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내진 관련 예산은 49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29억 2,300만 원은 내진 성능 평가 용역, 20억은 내진 보강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긴 하지만 모든 건물에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공사 기간과 규모, 그리고 내진 보강을 실시할 건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동을 기숙사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오래된 건물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 위주로라도 빨리 내진 보수 공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은 안전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보다 이게 지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되게 한번 일어나면 목숨이 직결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측에서는 그 부분의 경각심을 좀 크게 가지고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학교 측의 면밀한 내진 설계 점검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CUB 뉴스 최나은입니다.